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전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야간 역시도 세 조합 중 두 조합. 어제 올킬, 오늘 세 조합 중 두 조합. 그리고 그제도 두 조합 중 한 조합 적중. 야, 지금 야간은 지금 연승모드 온인데 주간이 어제는 사실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죠? 도로공사도 용병 없는 페퍼한테 지고 그죠? 똥배당 맞고 어제는 그냥 다 터진 날이었어서 그냥 어제는 그냥 자연재해 하는 날이었고 야간으로 바로 만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어제 영상 오클라호마 마인을 추천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마인을 안 가고 일반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두 경기밖에 없는데 두 경기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축 챔스 딱 마침 있겠다. 챔스도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갔죠. 이렇게 해추하고 묶어서 배당 펌핑용으로 오클라호마를 활용을 했고 도르트문트 충분히 중배당 이상이었고 골스 역시도 배당 괜찮고 그래서 2.7배 딱 나오길래 거침없이 갔고 그래서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분석시 내일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영상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고 이따 막판에 또 홍보 타임 좀 갖겠습니다. 박스 스코어 정리. 저희 뉴욕하고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비시즌 무브 같은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이따 뒤에는 아예 그냥 예상 라인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결장 이슈. 자, 클리블은 디안드레 헌터가 GTD고 내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새벽 중에 그리고 갈란드랑 스트러스는 결장 확정입니다. 갈란드랑 스트러스는 결장 확정인데 갈란드는 우선 접촉 훈련까지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근데 개막전은 결장을 할 거고 뉴욕 같은 경우는 칼렌서리 타운스가 GTD입니다. 그리고 미첼 로빈슨하고 조시아트가 결장을 확정하는데 아시겠지만 조시아트랑 미첼 로빈슨이 제일 뉴욕에서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언더를 만드는 선수들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조시아트는 대인 수비, 락다운 디펜스 암업이 다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미첼 로빈슨은 림 프로텍터 능력하고 보드 장력 다 공격 리바운드는 전전 시즌 1등 선수였으니까 뭐 군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뉴욕의 감독이 됐는데 세크 감독이었죠. 세크에서 경질당했지만 세크 시절에는 왕조 시절 골스 수석 코치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왕조 3핏 골스 시절에 골스컬러를 그냥 빼다 박아갖고 세크한테 입혔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크가 양국 농구를 구사했어. 그래서 세크도 일시적으로 잘 나가고 그랬어요. 그 뭐야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세크한테 17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시킨 그 감독입니다. 근데 이 지금 뉴욕 2라인업으로 양국 농구가 될까? 라는 의구심이 저는 머릿속에 가득해요. 왜냐? 1옵션 에이스 자체 브런슨이가 딱 드로잔이랑 비슷한데 3점 라인 바깥에선 야투 꼬라박는데 라인 안쪽에서는 롱 미들렌지도 잘 넣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브런슨이가 1옵션 에이스로 있는 뉴욕에서 양국 농구 야 이건 상상이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들었단 말이죠. 여기 써져 있다시피 이 경기 아무리 생각해도 언더 말고는 번질 수가 없는 느낌입니다. 이유를 전 첫째로 전 시즌 4번에 맞대결에서 1오바 3언더였는데 한 번 오바가 났던 경기가 142대 105. 147점이었으니까 무조건 해고바였죠. 이날 클브의 야투가 팀 야투가 61%, 3점 50% 이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쏘는 족족 다 들어간 그런 체감이었단 말이죠. 이런 날은 단일 팀이 한 달 내내 경기를 해도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략 5% 미만의 확률을 보유한 이런 야투를 기록하는 날은 그냥 신들리는 날이고 이런 날이 개막전부터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상대가 수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갈란드 스트러스 결장 확정으로 인한 클브의 팀 득점 볼륨 다운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갈란드는 팀 내 2옵션 선수고 실제로 전 시즌 뉴욕과의 4경기에서 평균 득점 순위 1등이 당연히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고 2등이 다 바로 2옵션 갈란드였습니다. 자 셋째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재미를 봤던 양팀의 플레이오프 2023년 플레이오프에서 클브라고 뉴욕이 맞붙었었죠. 그때 3대1로 뉴욕이 이겼었는데 이날 이 시리즈 자체가 돈 복사기였어요. 언더만 까면 1경기 198, 2경기 197, 3경기 178, 4경기 195,
5경기 200일 다 언더 나면서 그냥 언더 돈복사. 양 팀이 맞붙었을 때 진짜 엄청난 늠농구만 지속했었던 그 기억까지 저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왜냐 이때 돈을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만 접근할게요. 저는 근데 이거를 좋게 볼 수는 없는 이유가 다시 한번 미첼 로빈슨하고 조시아트 딱 언더를 잘 내줄 수 있는 좋은 수비수 두 명이 딱 골라서 결정한다는 거. 그게 아주 그리고 카렌서리 타운스 GTD는 사실 개막전부터 GTD잖아요. GTD 다우풀이나 아웃이 아니라 GTD는 어지간한 프로바블 뜹니다. 거의 90%는 프로바블 뜬다고 봐요. 출전한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해외 사이트 인저리 리포트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적은 겁니다. GTD라고. 샬럿하고 브루클린 경기는 샬럿은 비시즌 부분 얘기 안 하고 자, 이 경기 결장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경기. 우선 GTD 선수가 가득한데 샬럿은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트레맨, 그랜트 윌리엄스, 조시 그린. 여기서 우선 결장 확정 쪽은 그랜트 윌리엄스랑 조시 그린은 결장을 확정한다고 봐야겠고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트레맨은 출전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시즌 기간 나온 뉴스들의 소식들만 종합해 봐도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루클린은 마이애미에서 데려온 하이 스미스 정도만 결장을 하고 나머지는 부상 이슈가 없거든요. 자, 이 경기는 사실 인사이드 경쟁 보드 장력 싸움 딱 이것만 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샬럿이 야투가 터진다는 보장이 없고 기본적으로 야투가 나쁜 팀이니까 맨날 꼴찌 하냐 마냐 싸움하고 있었고 브랜든 밀러, 라멜로 볼 얘네가 유리문만 아니었어도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샬럿이라는 팀은 야투가 나쁜 팀입니다.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야투가 나쁜 팀들끼리 맞붙으면은 보드장으로 싸움이 승패를 가른단 말이죠. 그럼 브루클린이 유리하죠. 왜냐? 샬럿에서 지금 최근 3년 동안 주전 센터 누구였죠? 마크 윌리엄스였죠. 걔 지금 피닉스 갔고. 그리고 두 번째 세컨 센터가 누구였죠? 닉 리차즈도 지금 피닉스 가 있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 샬럿의 5번 자리 주전 센터가 디아바테가 나오잖아요. 디아바테가 나오는데 디아바테는 전 시즌에 평균 출전 시간 17.5분, 식스맨이었죠 대놓고 17.5분 동안 평균 리바운드 6.2 정도면은 사실 출전 시간 대비 리바운드를 못 잡는 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이 선수가 30분 이상 코트를 밟으면서 브루클린의 5번 자리를 차지할 클렉스턴하고 드루먼드 상대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안 밀 재간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깊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보드장력 싸움에서 브루클린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저는 브루클린 승에 오바 소액으로 보겠습니다. 소액으로. 원래 저는 이런 똥대똥대 절대 안 가요. 원래 그냥 오늘은 내일은 모든 경기 분석해서 0점 사격한다는 마인드로 이래서 분석을 한 거지. 원래 이 경기는 전 분석 안 합니다. 이런 경기는 올랜도랑 마이애미 경기는 데스몬드 베인이 올랜도에 왔죠.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를 영입을 했고 칼드웰 포프와 코렌서니가 나갔고 마이애미는 케빈 러브랑 카일 앤더슨이 나가고 노먼 파일을 데려왔고 자 우선 히로가 결장을 합니다.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웨어는 GTD인데 개막전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고 자 올랜도는 이번 시즌 다소 페이스를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욕이 갖고 있다라는 이 코칭 스텝진의 인터뷰가 있었고 그래서 전 시즌 마냥 언더팀 두 팀 맞붙네. 올랜도랑 마이애미 둘 다 언더팀 아니야. 균점 당연히 낮게 받았네. 215.5 언더 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올랜도가 픽을 쓰고 그러고 팀을 좀 대격변 시키는 걸 좀 강행하면서도 데스몬드 베인을 데려온 이유가 직전 시즌 전 시즌에 3점 성공률 꼴찌 팀이 올랜도였단 말이죠. 수비는 올랜도가 거의 굶잡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팀이었는데 3점 성공률이 나빠서 결국에는 이 현대동과 3점을 못 넣는 팀이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올랜도가 증명을 했잖아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증된 외곽 슈터인 데스몬드 베인을 데려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 시즌에 피닉스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약을 해서 타이어스 존스까지 영입을 한 거는 충분히 알짜배기 영입이라 볼 수 있겠고
마이애미는 사실 거의 현상 유지입니다. 얘는 거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마이애미는 사실 1옵션이 아데바요라기보다는 감독이고 스포엘스트라 감독이고. 자, 양 팀의 전 시즌 맞대결은 4번 있었습니다. 올랜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2승 2패였죠. 자, 올랜도가 이긴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점 차, 그리고 7점 차, 다 투포지션 이상의 좀 여유로운 승리였어요. 막 정말 뽀록 승리 이런 거랑 거리가 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이애미가 2번 이긴 건 어떻게 이겼죠? 꼴랑 1점 차 승리. 그리고 2차 연장 끝에 승리. 이거 점수는 6점 차였다지만 2차 연장까지 갔어요. 그럼 시종 일관 접전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힌트가 있는데 바로 올랜도가 승리를 거둔 경기는 무난한 승리였지만 마이애미가 이긴 경기는 대부분 접전 끝 한 끗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마이애미가 이긴 2경기는 1점 차 승부, 2차 연장 승부. 세부 스탯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올랜도는 전 시즌 마이애미와의 4경기에서 평균 득점 111이었고 야투 이렇게 정리를 했죠. 차이가 나는 거는 리바운드를 올랜도가 마이애미 상대로 거의 압살을 냈죠. 이 정도면 평균 차이가 거의 7.5가 난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5.3 차이고 정말 큰 차이고 턴오버 16.3으로 똑같았고 결국에 마이애미가 올랜도 상대로 이기는 건 3점 성률밖에 없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마이애미가 이렇게 1점 차 연장 끝에 간신히 이겼던 2경기는 마이애미가 뽀록 3점이 잘 터져서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얘네가 3점 안 터지고 평범한 날이었다. 잘 터지는 거 말고 평범 혹은 안 좋은 날이었다. 그러면은 올랜도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건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로까지 결정하겠다. 올랜도 사이드를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죠. 안 볼 이유가 전혀 없죠. 올랜도 승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그래도 언더 팀인 건 좀 DNA는 쉽게 안 바뀌니까. 언더는 소액으로 보고 올랜도 승 마이는 괜찮게 보겠습니다. 애틀란타랑 토론토 경기는 자, 애틀란타 포르징기스랑 알렉산더 워커가 왔죠.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 여러 명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팀 변화가 꽤나 큰 팀이에요. 예상 라인업을 2경기부터 제가 적었는데 트레이 형, 다이슨 다니엘스, 리사세, 젤런 존슨, 포르징기스 이렇게가 베스트 5고 주요 식스맨들 캐너드, 알렉산더 워커, 오콩우, 크레이치, 게이에. 야, 애틀도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라인업이 아니죠. 정말 좋은 라인업이고 포르징기스가 라트비아 국대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거지만 얘가 좀 좋은 센터고 좋은 빅맨이지만 유일하게 좀 그거 한 거는 공격 리바운드 경쟁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궁합이 젤런 존슨이 클린튼 카펠라가 주전 센터인 시절에 리바운드 1등이 클린트 카펠라가 아니라 젤런 존슨이었죠. 젤런 존슨이 이를 커버해줄 수 있는 자원이에요. 전 궁합이 아주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라인업은 저는 굉장히 튼실해 보인단 말이죠. 토론토도 근데 라인업이 되게 좋아 보여요. 사실. 왜냐면은 이 라인업 여기서 이제 잉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이제 함께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굳힐 때가 됐고 잉그램이가 공백이 너무 길었어서 사실 얘가 지금 기량이 어떤지 이런 거는 사실 까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경기 보는 게 아니라 최소 5경기에서 최대 10경기까지는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식스맨 애들은 전 시즌 시즌 종치고 나서 열심히 경험치 먹은 애들도 가득하고 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벤치 리더급으로 성장했다고 봐야겠고 자 모두 GTD 떠있는 애들도 다 출전 가능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고 전 시즌 맞대결 3번 중에 2번이 240이 넘었고 한 번은 의문의 해건더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잉그램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 다 애틀란타는 젤런 존슨이 비시즌에 르브론과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는 소식까지 접했습니다. 젤런 존슨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득점도 곧잘 해주고 리바운드는 센터 급으로 잘 잡는 선수고 그래서 저는 젤런 존슨을 애틀란타에서 사실상 거의 트레이형 급으로 아주 핵심 선수라고 본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토론토의 라인업이 저게 무시할 수 있는 라인업이 아니에요. 왜냐? 쟤네도 다 한가닥 하는 선수들이고 다 기대치가 높습니다. 퀴클리가 뉴욕 벤치 리더 시절에
그때 폼만 나오면은 전 토론토도 프린권은 된다라고 봐요. 사실 저 라인업에. 그래서 저는 식스맨 애들도 경험치 먹을 때 좋은 모습 너무 많이 보여줬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사실 이거는 홈 개막전이고 나발이고 애틀 승마엔을 당장에 덥석 물만한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선택은 뭐 기준점이 다소 많이 높지만 235.5인가 그래 높지만 결국에는 전 시즌 양팀 페이스 애틀은 그냥 빠른 팀이죠.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던 그냥 달리는 팀이죠. 토론토는 9등 팀이죠. 전 시즌에 9등이면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봐야겠죠. 두 팀 모두 템포가 빠른 팀들이었고 감독도 두 팀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양 팀이 모두 건강한 완전체 상태라는 점. 전 시즌 의문의 해본도 나왔던 경기는 애틀란타가 팀이아트 30%대 기록해서 좀 정말 극악으로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갔던 그런 날이었고 홈 개막전에서 애틀란타가 야투까지 좋게 기록을 한다라면은 저는 오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 팀 모두 저는 라인업이 좋은 상태라고 봐요.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좋은 공격 모습을 아주 보여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바 볼게요 오바. 저는 이 경기는 오바만. 보스턴하고 야 이거 모든 경기 하려면 이거 지금 벌써 영상 30분 넘었는데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이거 반도 안 했는데 지금 빠르게 할게요. 좀 생각할 거 하면서 예상 베스트 라인업 데릭 화이트 사이먼스 앰퍼니 사이먼스가 맞죠. 제일런 브라운 GTD 상태인데 어지간한 투자할 것 같고 프리차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얘네도 현상 유지해요. 테이텀만 시즌 아웃 당한 거고 필라델피아는 폴 조지랑 맥케이니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루키인 엣지컴 제일 주목받고 있게 됐죠. 프리시즌에 쿠퍼 플래그보다 더 엣지컴이 스탯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애로 지금 거듭났는데 그래도 쿠퍼 플래그가 더 잘해요. 제가 볼 때는 맥시하고 엠비드 그리고 엣지컴까지 좀 기대치가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엠비드가 관건이죠. 얘가 전성기 때 폼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관건. 결국엔 그게 전부예요 이 경기는. 그래서 생각할 거 좀 거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스턴 라인업을 봤을 때 이 4번, 5번 자리가 사실 좀 많이 짜치죠. 사실 하우저랑 쾌타는 사실 지금 엠비드가 지금 폼이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엠비드랑 쾌타랑 하우저다 매치업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 폴 조지 자리에 사실 보나도 투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라임스가 해서 좀 스몰로 갈 수도 있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어떻게 할지는 제가 쉽게 예측은 못 하겠지만 하우저랑 케타랑 엠비드 보드 장악용 림프로텍트 경쟁 저는 이건 엠비드 압살이라고 봐서 보스턴 승은 거르는 게 맞죠. 사실 엠비드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엠비드가 얼마 전에 인터뷰가 떴습니다. 미디어가 나를 배기 밖으로 밀어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 각종 뭐 ESPN을 비롯한 스포츠 매체에서 이 기자들이 선수들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100위까지 1등부터 100등까지 거기에 엠비드가 안 뽑혔어요. 100등 안 해도. 그러니까 전 시즌에 하도 부상으로 누워만 있었으니까 이런 취급 받은 거죠. 근데 자존심이 많이 긁혔는지 이거를 저격하면서 보여줄게. 내가 왜 엠비드인지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언더 보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좀 너무 생략하다 보니까 좀 갑자기 왜 언더 본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양 팀의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정말 큰 경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스턴이랑 필라델피아 구단 관계도 약간 라이벌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보스턴은 시험 무대 홈 개막전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이스 테이텀이 없는 상태로 치르는 첫 경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가득할 거고 그 수비 에너지가 더 끈적할 가능성이 높고 필라델피아도 엠비도 아까 인터뷰 제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동기부여가 가득할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번 경기 이기려고 사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겠죠. 언더보면 거북이 팀들이에요 둘 다. 페이스 24, 29등. 시카고랑 디트 경기는 코비 화이트가 결장을 하잖아요. 에이스인데 지금 시카고에 냉정히 말해서 조식이들랑 거의 저는 더블 1선발이라고 보는데 조식이들은 워낙에 뭐 리바운드도 잡아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딱 스코어 역할만 했을 때 코비 화이트가 1옵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잭 콜린스까지 결장을
하고. 그럼 결국에는 몬테네그로 마냥 부세비치가 올해 코트를 밟아야 되는 실정이 된 건데 제콜린스 없음으로써 그러면은 디트한테 좀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젤런 듀렌이랑 부세비치랑 매치업을 하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운동 능력에서 젤런 듀렌이 부세비치 늘탱이 따위는 그냥 씹어 먹죠. 솔직히 이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했던 경기입니다. 자, 식스맨 뎁스까지 고려하면은 사실 디트는 식스맨 애들 보면 한숨 나와요. 던컨 로빈슨 보강했다지만 마이애미에서 데려왔다지만 사실 기대치가 높은 애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디트는 식스맨 근데 개막전 오늘 휴스턴도 식스맨 애들 되게 최소화하고 주전 애들만 갈아 넣었던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주전 애들이 많이 갈린단 말이죠. 근데 주전 이 매치업만 봤을 때 디트가 질 수가 없는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상당히 이건 일시정지하고 그냥 보세요. 제가 다 읽으면 이거 영상 1시간 반 찍혀요. 그래갖고 이거는 보드 장악력 싸움 및 리바운드 경쟁 그리고 개개인 면의 퀄리티까지 주전들 출전 시간 많을 개막전까지 고려하면 디트가 이긴다. 디트 승 마인 메인으로 만 접근하는 언어가 패스하고 멤피스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예상 라인업 베스트 5 다 적어놨죠.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되겠고 멤피스가 결장자가 무척이나 많아요. 무슨 주전센터 잭이디 결장하죠. 타이 제롬 결장하죠. 클브에서 데려온 얘가 알짜배기 영입인데 결장 빈스 윌리엄스 결장하죠. 그러면 이거 모란트 거의 40분 이상 뛰어야 돼요. 브랜든 클락 결장하죠. 자, 주전 센터, 세컨 센터 둘 다 결장합니다. 빅맨 2명. 자택주 울며 그냥 무조건 억지로 센터 봐야 돼요. 골밑 지켜야 돼요. 스카티 피펜 주니어 결장하죠. 그러니까 얘는 개막 때부터 라인업 거의 반쪽알이 났고 뉴올리언즈 같은 조던 풀을 영입했는데 얘 때문에 사실 더 까리하죠. 원래 뉴올 프렌 보는 게 맞죠. 이 결장자만 보고도 얘는 이렇게까지 우르르 결장하네. 이거 뉴올 프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뉴올리언즈가 몇 배 받았겠다. 프렌 보는 게 맞는데 조던 프리가 상당히 거치장스럽죠. 얘는 그냥 근데 얘가 사실 왜냐면 포인트 가드잖아. 포인트 가드고 핸들러 역할이랑 리딩까지 잡을 거고. 그러면은 자이언하고 미시, 빅맨들하고 합이 어떨지도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고 까봐야 아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뉴욕 프렌을 거의 메인 조합으로 본다? 조금 무리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야? 이 정도가 좀 적절한데 근데 기본이라도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죠. 왜냐? 멤피스가 이 정도로 결정하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뇌 빼고 뉴올 프렌 볼만한 경기. 이것도 뭐 부성경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러키랑 워싱턴 경기는 케빈 포터 주니어, 게리 트렌트 주니어, 쿠즈마, 쿤보, 마일즈 터너. 야, 저는 이거 라인업 보면서 야, 미러키는 이거 제가 만약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우승한다? 제가 손에 장지 져서 택배 보내드릴게. 진짜로. 이 라인업은 절대 우승 못해요. 1, 2번 자리 완전 고자죠, 사실. 케빈 포터 주니어, 게리 트렌트 주니어. 경쟁력 1도 없죠. 코렌선이랑 AJ 그린이, 캠퍼주랑 게트주랑 출전 시간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그러니까 얘네가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얘네가 주전으로 깨찰 수도 있는데, 얘네도 경쟁력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러키는 쿤보가 전성기 그 이상으로 다 부시고 당기고 이래야 강팀인 거고 지금 이 라인업으로는 사실 강팀이라 보기도 어렵고 마일즈 터너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센터가 아니에요. 자, 센터 주전 센터로 뛴 애가 그것도 준우승 NBA 그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팀의 주전 센터가 모든 선수 리바운드 랭킹 64등 센터입니다. 64등. 일반 포워드들보다도 리바운드가 낮았던 센터예요. 얘는 보드 장력은 거의 종범이 내고, 그러니까 쿤보가 할 일이 더 많아진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러키 이 라인업을 본 순간 사실 좀 기대치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러키가 너무 강팀이다 이런 느낌을 안 받아요. 차라리 이제 얘네 경험치 충분히 먹었겠다. 전 시즌에 먹었겠다. 워싱턴 프레네 언더보고 말자. 이렇게 그냥 결정 지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좋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 워싱턴은 의문의
의문의 막 20점 차, 30점 차 대패를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팀이니까. 근데 미러키가 이 라인업 받고 지금 9.5 핸디 받았다? 그럴 자격은 없어요. 사실 이 라인업 가지고. 유타랑 클리퍼스 경기는 얘네도 결장자가 좀 많습니다. 유타도. 결장자가 좀 많아요. 우선 콜리어랑 이 베일리가 얘도 좀 주목받는 애죠. 루키인데 이번 드래프트로 뽑힌 루키인데 콜리어가 결정한 게 제일 왜냐면은 콜리어랑 키온테 조지랑 지금 1번 자리 경쟁 구도거든요. 포인트 가드. 근데 키온테 조지는 너무 무리한다라는 지적을 정말 많이 해요. 전 시즌에. 그래갖고 얘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또 그르친 것도 정말 여러 경기 됐고. 근데 얘가 이번에는 독박 써야 되잖아요. 콜리어 결정하니까. 그런 불안 요소가 명백히 저는 클리퍼스는 라인업 보는 순간 야 얘네가 우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든 때는 못하겠지만 플레이오프 가면은 완전 고자 돼버리는 하든이 있어가지고 우승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라인업 밸런스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좀 클리퍼스가 물론 휴스턴이라는 리바운드 절대 강자가 있기 때문에 NBA 30개 팀에서 얘네가 리바운드 부분 1등을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탑5 안에 무조건 들 듯. 왜냐하면 주바치가 전 시즌 모든 선수 중에 리바운드 3위, 공격 리바운드 5위였던 거 아시죠? 존 콜린스 리바운드 겁나 잘 잡는 포워드입니다. 젤런 존슨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에요. 존 콜린스가. 그러니까 주바치랑 존 콜린스가 리바운드를 정말 잘 따내는 애들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모든 협력 싸움에서 저는 클리퍼스가 애지간하면 씹어먹는다고 보고 카와이 레너드가 이슈가 있었죠. 팀 내에 아시죠? 이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발머랑 구단주 있었는데 어찌됐건 출전하는 거 보니까 뭐 크게 안 번졌나 봐요. 저도 별로 관심 없는 일이라서 자세히 안 살폈는데 뭐 이런 거까지 고려했을 때 전 시즌 맞대결 4번 모두 클리퍼스가 이겼고 11점 차, 37점 차, 20점 차, 4점 차 그나마 4점 차로밖에 못 이겼던 경기는 유타가 팀야투 3점 다 클리퍼스보다 훨씬 더 높게 기록을 하고도 졌던 경기였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 야투 농구에서 슛을 훨씬 더 잘 넣었는데 진다? 뭔 경우냐면은 턴오버를 졸라 많이 했다거나 리바운드로 압살을 당했거나 다 내 경기 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유타는 가뜩이나 전 시즌보다 클리퍼스는 보드 장력이 더 좋아. 존 콜린스가 있음으로써. 근데 존 콜린스가 약점이 뭐냐면 유리몸이라서 출전 시간이 짧아요. 그게 좀 하자가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라인업상 콜리어까지 결정한다? 클리퍼스 마인을 안 보기가 어렵다. 클리퍼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이렇게 봅니다. 댈러스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이 경기는 재밌겠죠. 디안젤로 러셀 이거는 우선 포지션상으로 디안젤로 러셀을 제가 주전으로 넣어놨지만 이건 ESPN에서도 디안젤로 러셀을 주전 포인트 가드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디안젤로 러셀은 벤치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쿠퍼 플래그가 보렌들러 역할까지 맡길 거라고 제이슨 키드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 얘가 1번 자리 역할로도 할 수가 있어요. 쿠퍼 플래그. 키도 크고 올 시즌 드래프트 1등이죠. 최당 루키. 프리시즌에서 기록 자체가 아쉬웠어요. 제가 기록도 정리해 놨습니다. 샌안토니오 개막 전에 팍스랑 제레미 소웬이가 결정하는 게 좀 크게 와닿죠. 그죠? 얘도 가포도 없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투빅 AD랑 라이블리가 번지하다. 쿠퍼 플래그도 빅이에요. 신장만 봤을 때는. 자 우선 팍스가 다우풀 상태로 결정이 매우 유력하고 결정 확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팍스가 결정함으로써 루키 딜런 하퍼가 꽤 오래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1라운드 2순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는 1라운드 1순위랑 2순위가 맞붙네요. 그것도 그죠? 하퍼라는 애랑 플래그랑 그러고 이거 웬바냐마가 이번 비시즌에 하킴 올라주원한테 투쿤 받은 거 아시죠? 하킴 올라주원이랑 거의 일주일 정도는 같이 지내면서 투쿤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멘탈적인 거랑 기술을 정말 많이 배웠다. 직접 얘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러고 케빈 가넷한테도 1대1 과외받았고 그래갖고 외신 자체도 웬바냐마 올 시즌은 특별할 것이다. 정말
특별한 선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까봐야 알겠고 그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모르는 상태니까 얘가 얼마나 스텝업을 했고 변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전 시즌 모습만 기억하면서 분석을 하면은 웬바냐마가 혼자서 라이블리랑 AD를 상대로 얼마나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골 밑에서 압도적인 볼륨을 자랑하고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이건 댈러스가 지금 팍스랑 제레미 소엔이 있었으면 또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쿠퍼 플래그가는 진짜 거의 프리시즌 기록인데 야투는 39.5 개인 야투율이 나빴죠. 무조건 쿠퍼 플래그가 이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이름을 남길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의미가 큰 경기잖아요. 홈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경기.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지는 게 좀 막 시트콤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댈러스가 이 경기는 이기고 그래서 쿠퍼 플래그가 웬바냐마를 물리쳤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뜨는 게 좀 어울리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크게 한 경기라서 댈러스 사이드를 보는 게 무조건 메인으로 댈러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근데 오바는 좋게 못 보겠는 게 데이터도 없고 그러고 댈러스가 이기고 있을 때 템포를 떨어뜨리는 컬러가 아주 강한 팀이고 이 경기도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충분한 게 세크라멘토가 사실 올 시즌 제일 존망팀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웨스트브룩 팬이라는 얘기를 정말 한 대여섯 번, 열 번까지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크라멘토 팬입니다만 기대치는 없죠. 자, 우선 피닉스도 사실 라인업 기대치가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부커가 이제 다시 부커와 아이들로 변했죠. 그나마 제일런 그린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런데 제일런 그린 중국 원정에서 부상을 크게 당했었고 그래갖고 제일런 그린 한동안 결장하고 자 딜런 브룩스, 마크 윌리엄스, 자 지금 1번 센터하고 세컨 센터하고 다 샬럿산이죠. 샬럿에서 만년 꼴찌하던 시절 센터 두 명이었잖아요. 지금 피닉스도 기대치 낮은 건 사실인데 부커와 아이들 시절하고 똑같잖아요. 부커와 아이들 맨날 시종일관 역배 봤던 그 팀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 근데 세크보다 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세크라멘토는 지금 요 주전 5명 중에서 수비 잘하는 한 명도 없고 수비 잘하는 애 아예 없고 그러고 밸런스도 전혀 안 맞고 사실 여기서 사실 사보니스 결장 확정이죠. 유뱅크스가 당연히 올라오겠죠. 주전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유뱅크스는 전 시즌 유타에서 탱킹 팀이었던 유타에서 서브 센터 워커 캐슬러 똥바지 하던 애인데 막말로.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번 중에서 기대되는 자리가 아예 없다. 이런 식까지 봅니다. 젤런근이 있었으면은 피닉스 마인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급인데 젤런 그린이 없고 피닉스도 부커와 아이들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쟤네도 수비 솔직히 지금 피닉스 라인업에서도 수비 기대치 있는 거 딜런 브룩스 말고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얘네도 수비에서 전혀 기대치 없는 라인업 둘이 맞붙는다. 그래서 오바는 보는 게 맞고 오바 보는 게 맞고 230대도 안 넘겠다 오바 보는 게 맞고 그러고 세크 반대는 이번 시즌 내내 당분간 노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크 반대는 피닉스 승 오바 둘 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포틀랜드랑 미네소타 경기는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네. 주루 할러데이가 포틀랜드에 왔죠. 쉐이든 샤프, 아브디아, 카마라, 클링언 그리고 주유 직스맨 중에 스쿠트 앤더슨하고 릴라드, 로버트 윌리엄스 3세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앤트맨이 GTD인데 어린 애고 젊은 애고 그러고 개막전인데 결정할 가능성보단 출전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전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했습니다. 자 미네는 완전히 그대로예요. 사실 이거 라인업 변동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스테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얘네는 이 라인업 주전 5명 그대로 그냥 빼다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횟수가 한 1년이 지났고 얘는 더 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직력, 담합력, 분위기 이런 거는
시간이란 거는 무조건 약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더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는 게 맞겠고, 그러고 포틀랜드의 강점은 전 클링언하고 양한센이 쥐고 있다라고 봅니다. 양한센이하고 클링언 이 5번 자리 다 얘네도 어린애들인데 얘네가 얼마나 잘해줄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아시겠지만 얘가 7.2고 양한센이 7.1이고 둘 다 거의 거인급으로 장신이잖아요. 얘네가 신장빨로도 최소 1인분은 된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농구 유로바스켓에서 아브디아가 그 이스라엘 팀에서 보여줬던 캐리력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포틀랜드도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미네소타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 센터가 따라지 무시할 만한 센터 빅맨들이면 상관없는 랜들 고베어면은 클링언이 양한센이가 얘네 상대로 압도한다라는 게 전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랜드라고 고베어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넘치고 흐르는 빅맨들인데,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는 상대가 대놓고, 사실 포틀랜드가 딱 이 라인업이 만약에 얘네가 잘한다 치면 오클라호마 같은 팀한테 좀 강할 가능성이 있겠고, 고베어 랜드한테는 그리고 나즈리드까지 있는 미네소타상은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주르는 뭐 주전으로 다시 도약했다 하지만 전 시즌 보스턴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생각하면 이제 기대치를 가져서는 안 되는 선수고, 앤트맨 나온다는 가정하에 미네소타 승마해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구성 요렇게입니다. 야, 엄청나게 힘들었네요. 이 영상 36분이었구나. 제가 이거 시간을 잘못 봤네요. 이렇게 영상 한 경기도 패스하지 않고 모든 경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제가 홍보 좀 한다 그랬죠. 뭘 홍보하려고 그랬냐면은 제가 NBA 시즌에 뭘 하겠다고 약속 드렸었죠. 박스 스코어 핵심 정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자, 오늘 경기가 끝났던 경기 진행선 이 오클라호마 대 휴스턴 경기인데 이 박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좋은데, 잠시만요. 자, 이렇게 좀 적더라도 보시면은 유익하죠. 팀 스탯 다 정리해 놨고, 그리고 주요 선수별 평가 이게 왜 있냐면은 사실 제가 분석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직전 경기에서 뭐 스가가 엄청나게 못했다. 야투 개꾸라 박았다. 다음 경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팀이 앞선 수비를 잘하는 팀도 아니고 스가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저는 이번에는 하드 캐리 할 것 같아요. 오클 많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거죠. 선수 주전 5명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식스맨은 그냥 통합으로 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이 좀 조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파란색은 이 팀이 이 경기에서 매우 잘한 지표, 상대보다도 월등히 압도한 지표, 잘한 거 파란색, 못한 거 빨간색, 이렇게 구분하고 오클라호마 것도 해놨단 말이죠. 승리해가지고 파란색 해놓은 거고, 3점성으로 꼬라 박아서 25% 꼬라 박아서 빨간색. 리바운드 휴스턴이 72개 잡을 동안 50개밖에 못 잡은 22개 차이 빨간색. 턴오버 11개밖에 연장 2차전 갔음에도 턴오버 11개밖에 기록을 안 하고 스틸 11개나 기록한 거 잘했네 파란색.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길저스 알렉산더 2점에 46% 최소한 꼬라박지는 않았지만 3점 11.1% 꼬라박았네 빨간색. 챗 홈그랜 그냥 오늘 챗 홈그랜 때문에 이겼네 올 파란색. 케이슨 월라스도 오늘 알짜배기 그냥 최고였죠 솔직하게. 효율도 좋았고 기록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올 파란색. 돌트 이 새끼는 루제트 이제 돌트라고 하면 벽돌이라고 부르려고. 야투 16.7% 3점 빵 프로 빨간색. 올 빨간색. 허르텐 스테이는 6득점밖에 못 냈으니까 당연히 빨간색이고 득점만. 야투율 센터가 40% 빨간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거를 NBA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경기를 다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이거를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영상에서도 저도 어찌됐건 채널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공개를 할 테지만 더 편하게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편하게 보시는 방법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돼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제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면은 그걸 할 거예요. 링크를 공유를 할 겁니다. 링크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만 승인을 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야속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좀 나이가 나이인지라 좀 벌긴 벌어야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분석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한번 해보세요. 좋죠?